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꽃대 관리, 꽃봉오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굉장히 특이한 난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꽃봉오리가 하나인데요. 사실은 하나면 제가 따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거를 따면요, 제가 보니까 계속 한 대 위주로 많이 달렸는데요. 따면은 방송할 내용이 없어요.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어떻게 하는지, 뭐 제가 그 정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내용을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꽃을 안 따고 다 그대로 개화기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뭐 시집을 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자, 앞에 난초가 좀 특이하다 그랬죠. 어느 정도로 특이하냐면요,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 이거는 복색화인데요, 홍복륜 복색화입니다. 이름이 이게 명명이 됐더라고요. 홍여새인데요. 홍여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발색 문제로 굉장히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왜 잘 발색이 안 될까요? 라고 저한테 여러 번 질문을 했었고, 저도 이거를 피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수태만 관리를 해서 피워봤습니다. 그랬는데 무늬가 굉장히 늦게 발현이 되고, 그 무늬 안에 색깔도 좀 늦게 나오는 편입니다. 홍색이 좀 빠르죠. 빠른 반면에 이 홍여새는 좀 늦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홍복색화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복륜복색이라고 그랬죠. 근데 홍중투 복색화가 있죠. 그게 대표적인 품종이 이제 신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홍장미가 있나요?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문명품들이 좀 보이는데, 복륜으로 들어가는 복륜, 홍복륜 복색화를 하고 있는 난초들이 그닥 흔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홍색이 들어있는 산반복색은 보여도,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발색을 하느냐, 발색이 잘 안 된다 하는데, 자, 오늘은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화통을 씌워야 됩니다. 수태만 가지고 제가 펴봤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무늬 경계가 너무 약해서 이게 복색화 맞아 할 정도로 마스가 그 무늬 부분에, 우리가 그 마스라는 건 청태라고도 하고, 연하게 엽록소가 끼어서 그 부분이 대비, 우리가 컨트라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홍색은 채도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노란색이나 이 주황색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홍색이다 보니까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통을 씌워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또 여기 지금 꽃대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하나, 또 여기도 하나예요. 자, 먼저 철사를 자 꽂고요. 돌려가면서 꽂으면 잘 들어갑니다. 아이고, 뿌리 걸렸어요. 어쩔 수 없이 뿌리 상처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고, 이 화통이 어디 갔대요? 화통이 이제 거의 떨어져 가네요. 자, 제가 이제 어제 사오기는 했는데, 자, 요거를 지금 꽃봉오리가 굉장히 얄짱하죠. 좀 늦게 붙은 상태라 그런데, 이렇게 살살 달래서 밑에까지 내리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좀 세워보고, 그 다음에 철사를 꺾어서, 먼저 철사를 꺾고요, 요거를 돌려서, 아이고, 제가 가리고 있으니까 또 안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화통을 씌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수태는 참, 수태도요, 어떤 분이 이 수태 말고 저는 이 수태가 신화가 잘 물러서 쓰기 싫은데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예,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그 물감을 들인 수태가 또 있죠. 그리고 산에서 갖다 그놈을 소독을 해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 쓰시는 분들은 그거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한테
쓰시는 분들한테 직접 질문을 해보시면 어떻게 쓰시는지를 자세히 아마 알려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역시 똑같이 쌓고요. 자, 그러면 왜 화통을 씌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자, 그 씌우는 이유는 우리 홍색 발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홍화 발색은 어떻게 하죠? 화통을 씌워서 12월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서 12월 초순, 중순, 말까지 또는 1월달 그 휴면기에도 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공교롭게 그런 건 없지만 12월 안에 대부분 벗기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렇게도 무난히 나오는 그런 홍화를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늦게까지 쉬었다가 해야 되는 것들은 농도가 짙은 게 아니라 옅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는 크게 이렇게 관심을 두지는 않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되느냐? 제가 볼 때 12월 20일 이후, 대략 한 중순 이후, 그리고 그때쯤 아마 벗기면 충분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홍색은 생합성 기간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벗기면 아마 지금 이거는 무늬가 언제 생기냐면요, 12월 달에 생깁니다. 무늬가 처음부터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꽃봉오리 때부터 그 복륜 무늬를 갖고 나와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화색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문이 생기고 그 문이 생기는 부분에 화색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건 우리가 육안으로 감지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유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이외에 뭐 그 다른 색깔을 볼 수 있다면 혹시 경계는 미리 잡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육안으로 어디까지나 이건 취미 단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니까 육안으로 감지되는 그 무늬 경계, 그거는 12월 한 중순 정도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봤는데 물론 이제 또 화분에서 안정된 거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도 그렇게 많이 되거든요. 신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색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무늬가 경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발색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까다롭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복륜상으로 남아 있는 무늬들이 엽록소는 주로 화판에 어디에 주로 많이 몰려 있죠? 가장자리에서 끝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엽록소를 제거를 해야 되면은 안에가 어떻게 돼요? 화판 안쪽의 엽록소가 당연히 제거가 되죠. 그러면 엽록소가 있고 채도가 높은 복륜, 홍복륜 무늬가 있을 때가 가장 그 감상 가치가 높아지겠죠. 대비가 보이니까. 그 밝고 어둠의 차이도 있지만 채도 차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감상 기준에 들어갈 정도의 무늬가 형성이 되고 발색력을 가지고 그러려면은 그게 그렇게 예쁘게 보이려면 화판 안쪽에도 엽록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사실 얘는 조금 늦게 씌워야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엽록소가 형성이 된 상태로 가야 봄이 아니라 참 12월 달에 화통을 벗겼을 때 화판 안쪽에는 엽록소가 들어가야, 그래야 그 무늬 대비가 잘 이루어져서 색깔이 예쁘게 발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아마 거의 이게 다른 홍색과 유사점을 갖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을 때가 좀 예쁘게 발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마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시집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어디 전시에 내지도 못하고요, 한 대 갖고. 그러니까 뭐 참고 뭐 수준 정도로 낼 수는 있을라나 몰라도 작품으로서는 꽃대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엽록소가 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홍복륜이 들어가기 때문에 꽃대 하나보다는 한 3대 이상이 돼야만이 감상 가치가 높을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당연히 이 난초는 꽃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대주로 키우는 것이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여세 발색 이력도 좀 특이하죠. 그리고 조금 약간 까다롭습니다. 신비나 홍장미 이런 난초보다 좀 까다로운 그런 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색화 중에는요, 우리가 그 마스 쪽 무늬 부분에 색이 들어가는 부분에 청태가 껴서 그걸 화통 관리를 해야 되는 품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죽음색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전초라는 품종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그 전초라는 품종은 안면도 샛별에서 채집이 돼서 천안 분이 명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져나간 품종인데 굉장히 화형이 좋습니다. 좋은 반면에 무늬 부분이 색깔 부분이 청태가 껴요. 그래서 그거를 잡느라고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품종이 제가 꽃대가 원래 있었는데요. 어딨나 지금 모르겠고 있으면은 혹시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